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인구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했냐는 거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1960년대 이후, 그리고 하나는 최근입니다. 196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도시화와 산업화가 매우 극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도시화 단계로 치자면 가속화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럼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뭘까요? 그쵸.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이촌향도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촌향도 이촌향도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한다. 그럼 우리나라 1960년대 이후의 인구 이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수도권과 공업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촌향도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많이 하였다. 근데 주로 집중 개발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의 도시, 그리고 남동임의 지역의 공업도시들로 많이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라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독일로 우리나라의 광부는 이제 석탄, 광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광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호사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독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셔서 힘들게 일하셔서 받은 월급을 그 외국 돈을 외화라고 하겠죠. 그걸 이제 다시 국내로 송금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기에는 해외로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다다랐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릴까요? 아니죠. 이미 도시에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 교외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교외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점입니다. 이제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죠. 옛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민해서. 그 이유는 결혼을 이유로 들어오시는 이민자들도 있고 취업을 이유로 들어오는 이민자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요즘 TV를 봐도 참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외국인 이민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도시화 이 내용과 너무 연관이 있죠, 여러분. 결국 도시화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구가 이동하면 생겨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요 문제점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하나는 인구 유입 지역에서 나타나는 장단점, 그리고 하나는 인구 유출 지역에서 생겨나는 장단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인구 유입 지역입니다. 인구 유입 지역은 뭐냐면, 그쵸, 주변 지역에서부터 이 지역으로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지역을 인구 유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러면 인구 유입 지역은 인구 이동의 원인,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동네가 인구 유입 지역일까요? 그쵸. 인구 흡입 요인이 많은 지역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인구 유입 지역은 주변에서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고, 그래서 인구 흡입 요인이 훨씬 많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흡입 요인이 많다라는 건 어떤 동네였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풍부하며,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흡입 요인이 높은 지역, 인구 유입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몰리는 지역도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 영향도 있고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볼게요. 자, 긍정적 영향입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모이면 당연히 어떨까요? 그쵸? 사람이 많아지니까 노동력이 증가하겠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노동력이 증가한다란 말을 딱 보니까 뭔가 이게 부정적 영향의 단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죠? 일단 느낌만 갖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놓고 볼 때 인구가 유입되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일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선진국들이 많이 해당되겠죠, 여러분. 선진국의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라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국가들에서부터 선진국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주변 대륙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합니다. 뭐 난민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서 인구가 참 많이 들어오는 인구 유입 지역으로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느냐? 기독교겠죠. 근데 이렇게 유럽 국가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출신 국가들을 보면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이런 데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는 뭐예요? 맞습니다. 이슬람교가 많죠. 그러면 이 인구 유입 지역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종교라는 문화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종교라는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왠지 이것도 살짝 단점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나왔죠. 기존 인구가 실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그냥 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물론 어떤 서비스 업종에 일하거나 아니면 상위 서비스 업종, 뭐 사무직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양한 종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대다수는 단순 업무, 단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순 서비스 업종,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실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월급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직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있고 공존해서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문화적 다양성이 늘어나서 장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있으면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결국 만나는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무엇을 착용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히잡이죠. 자, 근데 이 히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얼굴의 일부 혹은 대다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생기다 보니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유럽 국가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마라,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받는 느낌이고, 그 다음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히잡을 꼭 쓸 거다. 근데 그 또 국가들은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결국 인구 유입 지역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약간 연결이 돼 있었네요. 노동력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기존 인구의 일부는 실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인구 배출 지역입니다. 자, 인구 배출 지역은 뭐냐면, 자,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배출 지역은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게 되죠. 자, 이런 지역은 인구 흡인 요인과 그 다음 배출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훨씬 더 많을까요? 뭐 묻거나 말거나 하네요. 이건 당연히 배출 요인이겠죠. 자, 그럼 이 지역 또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영향. 자, 이 지역은 물론 인구가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살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해외로 뭐 하는 경우?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국으로 외국 돈이겠죠. 이 외화를 보내주니까 이 인구 배출 지역 입장에서는 외화가 늘어나죠. 그래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국내 실업률이 감소하죠. 이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의 개수가 10개인데 인구가 20명이 있었어요. 그럼 벌써 실업자가 10명인 거죠. 그럼 이때 실업률이 뭐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이 20명의 인구 중에 15명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국내에는 몇 명 남아요? 5명 남았죠. 근데 일자리는 여전히 몇 개? 10개.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배출 지역은 이런 긍정적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배출된다라는 건, 인구가 자꾸 유출된다라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출 요인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오히려 더 자세히 봐둬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젊은 노동층 인구가 부족해지죠. 그쵸? 전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버리게 되면 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인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겠어요? 노년층이겠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외로 젊은 노동층 인구가 다 나가고 나면 막상 자기 지역에서 일할 젊은 사람들은 부족해지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벌어온 돈으로 외화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다 보니 국내에 있는 공장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내에 있는 회사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우리나라 내에 있는 공장이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국내 성장의 동력이 힘이 잃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구 배출 지역 그리고 인구 유입 지역 이 두 지역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다소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사회 현상이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걸 배워야 되나?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이런 점을 있고 그리고 저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어서도 장단이 있고 인구가 배출돼서도 장단이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뭔가 참 뭐 이렇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